멀티태스킹 잘 안 됩니다.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능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뿐 아니라 증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소은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인지적인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하시면 쇠퇴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나이 든다고 인지 기능이 다 쇠퇴하는 게 아닙니다. 쇠퇴하는 것도 있고 유지되는 것도 있고 살짝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쇠퇴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 분야가 심리학 중에서 인지심리학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인지 노화, 에이징, 커그니티브 에이징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나이 듦과 관련해서 인지적인 변화. 제일 먼저 생각하면 기억력 말씀하시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특히 단기 기억 같은 경우가 많이 떨어지죠. 어저께 뭐 먹었지? 막 점심 먹었나? 점심 뭐 먹었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부모님이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 기억을 못 하시고 그러면 막 걱정들 하셔요. 뭐 큰일 난 것처럼. 저도 점심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제 뭐 먹었는지 그저께 뭐 먹었는지 그런 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일화 기억이라고 해요. 일화 기억 같은 게 제일 먼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자녀들 생일은 기억하시고 예전에 정말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것도 기억하시기도 하고 의미 있는 것을 더 잘 기억을 해요. 무엇을 먹었는가 이게 중요하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것과 또 이제 우리가 거기다 의미를 더 주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기억을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런 상식 질문 이런 거 쫙 해서 이제 그 답 같은 거 맞추는 그런 것들 할 때요. 관심이 있는 것들을 이제 새로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다들 기억을 잘 하셔요. 그런데 그다지 관심 없는 것들은 젊은 분들은 그래도 기억을 꽤 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관심을 주고 좀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기억을 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중에서 정말 선택해서 더 집중해서 관심 있는 건 기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떨어지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처리 속도예요. 정보 처리 속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한다거나 또 이제 그런 걸 하기가 좀 어렵죠. 하나 처리 속도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른 걸 거기다 또 얹어서 계산해야 되는 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뿐 아니라 증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휘력이 증가를 해요. 어휘력도 딸리는 거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빨리빨리 발음이 안 나오고 빨리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알고 있는 단어 숫자는 느셨을 거예요.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건 나이 들면서 그거는 정말 신경세포 수준에서 조금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능력이 또 다 같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빠른 게 최고는 아니에요. 근데 언어 능력 자체가 또 다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화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말을 못하고 그런데 그런 속도는 떨어지지만 진짜 어휘력 같은 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늘어난다는 게 또 많은 연구들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어휘력이 늘어난다는 게 언어 능력이 유지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많은 다른 인지 능력을 매개하거든요. 그런데 또 언어라는 게 안 쓰면 또 줄어요. 안 쓰면 줄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걸 계속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일기 쓰기를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또 그렇게 좋다고 하죠. 또 이제 감사일기를 쓰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 하면서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유지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럴 때 뭔가 떨어진다고 할 때 또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사실은 뇌가 알아서 하는 전략도 있어요. 그러니까 헤럴드 이론이라고 해서 Hemispheric Asymmetry Reduction in Old Age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건 좌뇌가 하는 일이다. 이건 우뇌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좌뇌에 뭐 특화된 기능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언어 기능 이런 게 양쪽 뇌가 다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거는 좌뇌의 일이야. 이런 식으로 측면화되어 있던 게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양측화? 양쪽에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좋은 전략을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리 속도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양쪽 뇌 다 쓰자. 놀면 뭐하니? 약간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뇌가 알아서 하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싹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selection, optimization, compensation. 그래서 보면 선택, 최적화, 보완 이론인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런 것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선택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최적화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던가 에너지가 또 한정되잖아요. 우리가 에너지가 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맞춰서 최적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완하는 거예요. 조금 떨어지는 기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도구를 가져다 쓸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새로운 방식을 써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완하는 것.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선택해서 그 선택한 것을 최적화해서 또 이제 떨어지는 게 있으면 보완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능동적으로 삶을 주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노년기의 발달 탄력성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떨어지는 기능도 있고 또 유지되는 기능도 있고 조금 좋아지는 기능도 있지만 멀티태스킹 잘 안 됩니다.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능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과 집중 또 보완을 하면서 또 우리가 에너지가 떨어져도 충분히 더 현명하게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건강하게 선택하고 집중해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